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3월 임시국회 재벌복합 쇼핑몰 규제 유통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님과 유동수 의원님, 그리고 부천 삼선동 신세계 복합 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 대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의원으로 함께 해주신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님,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님,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님, 네, 그리고 부천시의 윤병국 시의원님, 네, 그리고 주민소송 대표인으로서 만화작가이신 박성철님, 네, 부평문화의 거리 상인의 오석준 회장님, 네, 인천대책위 상임대표 김병수 회장님, 네, 부평종합시장 윤연호 회장님, 인천 슈퍼마켓 협동조합 부인홍 상무님,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인 부평평화복지연대 임진규 사무국장님, 네,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오늘 부천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와 그 다음에 상업지대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하루속히 유통법을 개선해서 사후 약방문이 되는 뒷북 입법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긴급하게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론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정유섭 의원입니다. 이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 문제는 이게 도시 기능의 문제예요. 이 지역 그 구도심 지역에 이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떠나면 이게 도시가 황폐화되면서 이 민생이 가장 타격을 받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동 쇼핑몰 문제가 그 어느 한 그 부천이라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자체까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인접지자체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여야 관계없이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인천 대책위의 입장을 존중하고 앞으로 유통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양구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죠. 산자의 우리 유동수 의원님. 네,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부천의 김만수 시장님과 부평구청의 홍명 청장님 대화에 저도 같이 참석해서 이 부천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실체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소득 수준이 월 187만 원에 불과하다. 예, 최근에 하남의 스타필드 영향을 봐도 인근의 골목시장, 재래시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동 근처에 대규모 점포가 9개 이상 있고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을 하려는 걸 저지해서 이제는 백화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백화점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도 있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평의 해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부평의
재래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게 예상이 되고 또 우리 지역 계양구에도 작전시장 등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와 또 부천시장과 이 부평시장, 작전시장 간에 사전적인 토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부천시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거의 체결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두 가지 법안을 내놨는데요. 상권 영향 평가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영업 개시 60일 전에 지금 내게 되어 있는 그 법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시에 미리 내게끔 하는 법률과 이렇게 부천의 복합 쇼핑몰처럼 인접 지자체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 3km 간격 내에 양쪽의 지자체가 합의토록 하는 법안을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이 법안 심의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골목시장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법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같은 상임이시고요. 작년까지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어 주셨죠. 우리 우원식 의원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대기업으로부터 침탈당하는 중소기업, 특히 기술 탈취 문제,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골목상권, 자영업,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 문제입니다. 자영업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 복합 쇼핑몰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이제 골목 상권은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대형 마트 몇 개 들어서기 전까지 아파트 지하 상가 그래도 장사가 잘 되던 곳이 이제는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 소리가 가득 배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마트를 넘어서서 대형마트보다 훨씬 큰 대형마트 5, 60개 들어가는 정도의 규모로 복합 쇼핑몰이 대형 유통재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인데 이것이 그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주 그 약탈적인 페이퍼 컴퍼니까지를 동원해서 외촉법에 의한 특혜까지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세계가 일부 그 중에 일부 시설 이트레이더스라고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짓고 있는 백화점 시설이 너무나 큽니다. 그냥 보통 동네에 있는 백화점이 아니라 복합 쇼핑몰의 규모를 갖는 백화점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품 매점만 하더라도 그 식품 매장만 하더라도 축구장 규모 2~3개짜리 식품 매장을 지면 그 인근에 있는 유통을 하는 골목 상권 또 재래시장 또 그 식자재를 파는 중간 도매인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토대가 되는 이 자영업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용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제가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내놓고 고문을 합니다만 이 복합 쇼핑몰을 막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우리 사회의 자영업 600만 자영업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꼭 막아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뜻으로라도 막아야 되고요. 바로 인근에 부평구청이 있습니다. 부평구청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법에 의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근 자치단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기의 생존권을 다 박탈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시에
있는 것이 지금의 유통법입니다. 이거 개정해서 최소한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사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역시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추진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결론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업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 이 업적은 조금 지나면 국민들의 한숨과 원성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법의 결론이 날 때까지 더 이상 추진을 중단하시고 유통법의 결론을 보아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복합 쇼핑몰과 같은 이런 대규모 유통점,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요청드리면서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은 철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천 신세계 백화점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인천에 계신 분들입니다. 부천 신세계 백화점은 부천 지역으로 보면 뒷마당이고 부평 지역으로 보면 앞마당입니다. 그 경계 지역이 있다 보니까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아무 부담 없이 거대한 복합 쇼핑몰을 땅 장사하듯이 재벌에게 팔아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접자치구인 부평구와 계양구 상인들이 온통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모든 권한은 다 부천시가 차지하고, 이 피해 대책과 보상 대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서로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접지자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의 입법 부작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유통법에서 빨리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지자체 간의 갈등이 남발될 것이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반경 3km 안에 상권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3km 상권 영향 평가할 때 시도 경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적 권한은 유족이 소재지 자치단체, 즉 부천시에만 다 몰려 있습니다. 피해를 조사할 때는 시도 구분 없이 다 조사하고, 권한은 부천시에만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제도는 중앙정부가 빨리 나서서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3km 이내에 전통시장 약 20여 개가 있고, 거기에 만여 개의 점포들이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대표해서 우리 인천대책의 김명수 회장님께서 오늘 왜 유통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절망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잘못됐다는 건 여기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부천에 있는 신세계 쇼핑몰에 대한 입점 예정지가 주소지로는 부천시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평 땅입니다. 모든 생활권이나 영향권이 부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천역까지, 부평역까지 거리가 2.8km뿐이 안 됩니다. 근데 부천시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하나만 해당됩니다. 3km 미만에. 나머지는 전체가 계양구 두 곳하고 부평구에 있는 전반적인 11개 전통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알바끼 땅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게 부천시로 되어 있지만 또 부평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평의 역전이 크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예정되어 있던 판매 시설을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원도심에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상인들의 피와 땀을 애완히 거려 있는데 자금을 앞세워서 우리 중소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이러한 작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4일 날 부천시장 김만수 시장께서 신세계와 계약을 한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고 유보하고 저희 홍명 구청장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에 김만수 시장하고 만나가지고 유통법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결과를 보고 진행하십시오까지 부탁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가 2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찾아가서 부천시장님을 좀 만나 뵙고 이런 절박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 중소상인들이 살아야 된다. 일자리 창출요?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 들어오는 순간 저희 상인들은 전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남 스타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태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과 아량으로 중소상인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 절차적 문제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부천에 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성철 우리 주민감사청구 대표님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고 있는 만화작가 박성철입니다. 한번 팔아버린 시유지는 다시 시민에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지키며 시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촛불광장의 시민들처럼요. 부천 시민들은 작년 6월 주민감사 청구를 시작하며 부천시와 신세계 간의 협약 내용을 밝히려고 요구하였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기업의 영업 기밀이 중요하다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정 과정, 양자 간 맺어진 협약 내용, 외투법인에 대한 정보 등이 자세히 공개되어야 시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다가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서야 계약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닌 일부분뿐이었습니다. 이에 부천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알아보고 쇼핑몰 허가 절차가 타당했는지에 대해 끝까지 물을 생각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대한민국입니다. 부천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부천을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약 한 땅값이 2,300억가량 된다는데 이 계약금과 이 위약금을 도대체 어떻게 물으려고 우리 김만수 부천시장이 막무가내 행정을 펼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소송단이 승소를 한다면 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회가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 때까지 김만수 부천시장은 계약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이야기를 짧게 마무리하는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평화복지연대 임진규 사무국장님이 낭독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재벌 복합 쇼핑몰 규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부천시가 또다시 신세계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꼼수 계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은 부천시 길주로에 만화영상특구단지, 기업단지, 쇼핑산업단지, 녹지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중 가장 노른자의 땅인 쇼핑산업단지에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입점 예정이다.
지난 2016년 6월에 부천시와 신세계 컨소시엄은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부천 지역 시민단체들과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중소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016년 12월 30일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조성 규모를 50%가량 축소하여 백화점만을 건립한다는 변경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복합 쇼핑몰 이점 반대 이론을 회피하기 위한 신뢰성 없는 꼼수 협약으로 상인들은 계속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부천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은 공익성도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전형적인 대재벌 위주의 악덕업이다. 먼저 이 부지에 위치는 부천시로서는 뒷마당에 위치해 있고 부평구로서는 앞마당에 해당한다. 인접 지자체의 상권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부천시는 부평구, 계양구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입점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어가는 중소상인을 살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냉탕 국회는 안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 쇼핑몰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 거리는 반경 3km이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간 경계 구분이 없다. 그러나 건축 허가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모든 법적 권한은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피해는 인접 자치단체의 상인들이 받는데 입점 결정과 피해 대책은 다른 지자체가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촛불개혁 입법 중의 하나인 재벌 복합 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모든 정당의 합의로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4+4 회동을 합의했다고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는 산자위 회동은 오는 20일이다. 각 정당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제발 민생을 구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김만수 부천시장에게도 경고한다. 정경유착의 폐해가 대한민국의 전체를 신음케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재벌과 결탁하여 꼼수 계약을 계속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지탕이 될 것이다. 인부천 지역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다. 김만수 시장은 신세계와의 계약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3월 21일 부천 삼산동 신세계 복합 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 대책위. 네, 고맙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자유한국당의 조영태 의원이 등록제를 허가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님도 2km 이내의 인접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하는 법안을 냈고요. 또 우리 유동수 의원, 정유섭 의원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3km 이내의 인접지자체에 합의 내지 협의하도록 이렇게 냈고요. 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입점 시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에 지역 상권 영향 기초조사를 하고 중소유통 상업보호지역 지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과거 여야 모든 정당에서 이 복합 쇼핑몰의 피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발의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이견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되는지 저희는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치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우리 중소상인들의 신임에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여론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